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계에서 건축구조와 건축계획을 강의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국가직 7급의 건축구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계획을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2021년부터 국가직 7급은 20문제가 아니라 25문제로 5문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시 건축계획하고 비슷하게 이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 국가직과 서울시 7급의 이 내용이고, 여기 노란색이 이제 지금 이 국가직 7급의 건축 구조 보시면 전형적으로 20%, 20%, 뭐 4%, 4%, 뭐 4%나 5%나 문제수는 똑같습니다. 한 문제씩. 그래서 20문제에서 5%면 한 문제, 25문제에서 4%면 역시 한 문제. 그래서 이거나 같은 거죠. 여기도 거의 비슷하고 여기도 거의 비슷하고, 뭐 이건 볼 필요 없이 그냥 아주 전형적으로 문제를 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1번 문제가 벌써 일단 난이도가 중상으로 그냥 이 숨이 콱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건축구조 기준에서 풍화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는데 1번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거주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응답 가속도. 자, 응답 가속도가 뭔가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라는 건 알겠는데, 응답 가속도는 재현기간 10년 풍속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나?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건축 구조 기준 완전히 깊숙한 곳에, 물론 교재는 있어요. 교재는 있는데, 그래서 7급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제가 강의하지 않았어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응답 가속도는 재현 기간 1년입니다. 1년. 원래 우리 풍화중 계산할 때는 지난 10년에서 15년 또는 100년 중에 최대 풍속이 언제냐, 이거를 볼 수 있게끔은 해놨는데, 요게 지금 응답과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풍화중하고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현기간 1년. 나머지는 2번도 없는 내용이지만 3번 보시면 풍동실험 실험 조건으로 풍동 내 대상 건축물 및 주변 모형에 의한 단면 폐쇄율, 단면이 얼마나 꽉 막혀 있느냐의 비율, 실험 단면에 의해서 18% 미만. 우리 서울시 7급의 문제 기억나시는지요? 그게 그대로 나왔죠. 거기서 18%가 아니라 18% 미만이라고 틀린 보기로 나왔죠. 이거 맞는 보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재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도 반드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3번은 맞지만 여기 응답 스펙트럼, 응답 가속도가 재현기간 1년입니다. 1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계산 문제 갑니다. 서울시 7급의 계산 문제 보시고서 일단 너무 겁을 먹으시는데, 국가시 7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단면부에 중앙에 집중하중 12kN이 작용하고 있어요. 집중하중에 의한 최대 휘모멘트를 지지할 수 있는 단순부의 최대 길이. 전형적인 기사 문제입니다. 기사 문제 계산기가 있으면 참 빠르고 정확하게 풀겠는데 계산기 없이 풀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최대 휘 모멘트를 계산한다. 그러면 M 맥시멈이라는 걸 떠올리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휘임 부재니까 휘목력 산정하라는 거구나 라고 바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Z분의 M 맥시멈. 휘목력 시그마는 Z분의 M 맥시멈인데 얘가 휘목력, 허용 휘목력 F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M 맥시멈은 요것만 오른쪽 거, 요 오른쪽 부분만 따로 보시면 M 맥시멈이 Z 곱하기 FB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M 맥시멈은 제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겠습니다. 단순보에 이런 건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단순보에 집중하중을 받고 있으면 무조건 최대 모멘트 한가운데 4분의 PL, 등분파중일 경우에 8분의 WL 제곱,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구해볼까? 12kN이니까 반반 대칭이니까 여기에 6kN, 6kN.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P가 있으면 P에서 점점 떨어지는 것만큼 더 모멘트가 나오겠죠. 여긴 0, 0서부터 점점 하다가 여기가 4분의 PL, 여기가 2분의 P, 2분의 P, 2분의 L 두 개 곱해서 4분의 PL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거는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7급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꽤 되는데 무조건 맥시멈은 4분의 PL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보에 집중하중 4분의 PL, 단순보에 등분파중 8분의 W 제곱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M 맥시멈을 4분의 PL로 대신에 놓고 요게, 자, 직사각형 단면에 Z 여기 주어져 있죠.
직사각형 단면의 Z 요거는 6분의 BH 제곱이겠죠. 곱하기 FB는 주어져 있죠. 12메가파스칼로.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12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보자마자 단위는 무조건 뉴턴과 밀리미터로 통일시켜서야 합니다. 요거 통일. 그런데 지금 보면 물어보는 단위가 미리가 아니라 메타예요. 그건 나중에 가서 이거를 뉴턴과 미리로 통일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메타로 환산을 하셔야 돼요. 아 교수님 처음부터 메타로 하면 되죠. 처음부터 하게 되면 메가파스칼 단위를 바꾸면 이 계산 실수가 너무너무 잦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메가파스칼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메가파스칼을 보는 순간 무조건 뉴턴과 밀리미터로 통일.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수학이나 물리는 이거 뭐 천재성이 있어서 막 잘 푸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고요. 그 기본기가 바로 이겁니다. 메가파스칼은 뉴턴과 밀리미터로 무조건 통일하라. 자 갑니다. 그래서 4분의 P가 12kN인데 12를 쓸 수 없고 12 가로 10의 3승으로 쓴다고요. 왜냐면 킬로뉴턴을 뉴턴으로 바꾸니까. 그리고 곱하기 L. 얘가 자 그대로 씁니다. 6분의 자 BH제곱. BH제곱은 요거 150하고 300을 서로 바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지금 좌구라중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0에 300의 제곱 곱하기 휘목력은 FB는 주어져 있죠. 12로.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날리는 거죠. 비슷한 거 다 날려야죠. 4분의 12 서로 지워져서 3으로 되고요. 여기는 6하고 12하고 서로 지워져서 2죠. 2 곱하기 150 하면 얘가 300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기는요 3 곱하기 10의 3승 3000이죠. 그냥 3000으로 쓰셔도 되고 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L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가 오른쪽은요 300 곱하기 300의 제곱 즉 여기가 300을 하나 쓰시고 300의 제곱 하면 9하고 0 4개 이렇게 쓰시면 되죠. 9만. 이것도 날리는 거죠. 자 3에다가 0 3개면 3000이죠. 300. 아 0이 하나가 모자라네. 그러면 니네 통째로 날라가고 너도 날라가고 0 하나 날라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냥. 그러므로 L은 9000 미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다 물어보는 게 메타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9메타로 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아무리 풀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다. 제가 문자로 다 돌렸죠 그때. 여기에 돌린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작년에 시험 봤던 그 실강생들한테 이번에 국가직 7급 보신 분들 이의제기 하십시오. 2번. 이거 답 9 나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체 모든 과목 15 곱하기 25문제씩 해갖고 막 몇백 문제 중에 이거 하나 유일하게 정답 없음으로 나왔죠. 예,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런 건 뭐 명확하죠. 어쨌든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식이 바로 이거지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만 알면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이것도 이미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기본기 메가파스칼 단위를 보면 뉴턴과 미리를 통일할 것. 수학은 뭐 암산을 누가 빨리 잘하느냐 뭐 빨리 잘 푸느냐 이게 아닙니다. 누가 기본기가 더 튼튼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기만 튼튼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절정의 고수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누가 초등학교 때 기본기가 더 튼튼하냐 그거 싸움입니다. 제 말을 믿어보시고 요 지금 제가 박스 쳐놓은 거 요런 것만 차근차근 잘 하시면 틀림없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정답 없음이고요. 3번 갑니다. 난이도 하죠.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건축물 강구조 설계에서 인장재 설계 시 유효 순단 면적 A를 산정할 때 계수 U를 사용하는 이유 바로 1번이죠. 전단지연 현상. 왜냐하면 U가 무슨 계수예요? 이게 무슨 계수? 이거 전단지연 계수지요.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쉽네 하고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인장재 설계할 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총단면의 항법 F0.9 FY의 AG 와 그리고 지금 이거죠. 유순단면 0.75의 FU 곱하기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U 곱하기 AN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A2라고 하는 유효순 단면적을 만들 때 요 U를 사용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전단 지연 현상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4번 갑니다. 난이도 상이죠. 없는 이거 교재 있습니다. 이거 저도 이거 교재 있는 거 보고 놀랬거든요. 저도 놀랬어. 제가 막 열심히 제가 이거를 이런 거를 갖다가 교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구조 기준 880페이지짜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만약에 다 따와다가 교재를 만들면 교재가 지금 1, 2권이 아니라 한 10권 돼야 돼요. 10권. 자, 볼륨 1, 볼륨 10 이렇게 10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고르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걸 골라놨는데 와, 이게 나왔어요. 나왔지만 강의할 시간이 없었죠. 도저히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것만 강의하는데도 98강인데 이런 것까지 강의하면 뭐 한 250강 되겠죠. 자,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에서 지진하 중에 계산 및 구조 해석 시 동적 해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거는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교재에 있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에서 밀면 전단력, 층 전단력 등의 설계값은 각 모드의 영향을 제곱근 요거 제곱 합 제곱근법이 있고 또는 완전 2차 조합법 두 개가 있는데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은데 1년 된 각 모드의 주기차가 25% 이내다라는 거 요게 이제 조건인데요. 25% 이내가 되면 앞에 거 제곱합 제곱근법이 아니라 뒤에 거로 하는 거예요. 완전 2차. 그러니까 25% 이내가 오른쪽이니까 아마도 25% 초과는 이거겠죠.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재에 그대로 있는 내용.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강의를 혹시 안 했더라도 9급 군무원 하시는 분들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강의한 것만 다 외워도 너무너무 머리 깨지기 일보 직전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제발 해주시고 7급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모자랍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교재는 분명히 있는데 강의는 안 했지만 교재에 있는데 야 이거를 어쨌든 7급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5번 계산 문제긴 한데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력의 영인부재 개수 난이도 하루 그냥 갑니다. 왜냐면 7급은 이거 만약 할 수만 있으면 난이도 완전히 극하죠. 극하. 아주 쉬운 거. 자, 기본기가요. 역시 기본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본기는 항상 반력을 무조건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반력. 왼쪽에 회전단이니까 수직력 있을 거고 수평력 있을 거고 여기는 동그라미니까 수직력 하나만 있겠죠. 이걸 그려야 눈에 보인다고요. 이게 보여야. 왜냐면 이거 반력을 안 그리면 이거 부재 두 개네. 둘 다 빵부재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고요. 그럼 바로 틀리고 시작하는 거죠. 기본기가 안 좋아서. 이걸 무조건 그리고 시작하셔야 돼. 얘를 그려야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이게 이렇게 사제가 있으면 수직 성분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반드시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시그마 V 이퀄 제로가 되고 수평 방향이 얘가 수평 성분이 오른쪽이니까 얘는 반드시 왼쪽이고 그래서 얘는 압축력, 얘는 인장력 그냥 1초 내로 나오게끔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영부재를 하지만 요 부재력 인장이냐 압축이냐도 개수 따지는 거 7급에 많이 나오죠.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없고 이쪽은 당연히 없고 위에는 하중 있는 곳은 다 없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2개 부재가 만나는 게 없으니까 3개 부재로 가야죠. 여기 있죠. 여기에서 2개가 지금 나란히 가고 있어. 그래? 그럼 가운데 있는 건 각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영부재. 여기도 마찬가지. T자로 만나고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T의 각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영부재. 그럼 2개인가?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4개 부재가 만나고 있는데 얘가 없어졌네? 없어졌으면 이렇게 된 거죠. 뭐 안 보입니까 이거? T자잖아요. T자니까 또 일직선? 그래? 너도 그러면 영부재로 가라. 3개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9급에서 문제가 나면 이게 문제는 조금 괜찮은 문제네 하지만 이거 국가직 7급입니다. 이거 난이도 극합니다. 이거 3초 이상 걸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6번 가죠. 목구조 방화 설계에서 내화 설계 시 주요 구조부의 내화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역시 이것도 난이도 제가 중이라고는 했지만 하죠. 완전히 난이도 하죠. 보기둥, 내벽, 내력벽 얘네 셋은 항상 트라이앵글 1시간에서 3시간 0.5, 2시간 이 자체가 있지 않죠. 이 숫자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요건 뭐 보자마자 답을 내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7번. 7번 문제 좋습니다. 7번 문제 별표 2개. 요거는 7급은 물론이고 9급 군무원 하시는 분들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지위 조건과 단면을 갖는 기둥 가와 나의 면내 탄성 좌골 하중의 비 PCR 가와 PCR 나. 지금 슬래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PCR 나가 분모, PCR 가가 분자로 돼 있을 때 그 비를 구해주세요. 기둥의 길이와 재질은 모두 같다. 자, 길이는 L이고요. L이 같고 재질은요. 재료가 같으니까 E가 같은 거죠. E. 그래서 L과 E가 둘 다 같다는 얘기군요. 자중 무시하고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자, 왼쪽 거 잘 보시면 여기는 회전단, 여기는 롤러. 그러면 이게 핀이면은 단순 지지인데 교수님 이거 핀이 아닌데요? 무조건 단순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핀이든 롤러든 이거 단순 지지입니다. 요 단순 지지, 여기는 고정단. 고정이군요. 고정단. 즉 여기는 K값이 1, 여기는 고정은 K값은 0.5.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0.5, 0.7, 1, 1, 2, 2. 그리고 그 좌우로 성능 하중까지 그것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4, 2, 1, 1, 4분의 1, 4분의 1 외우시는 12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요 K값은 쓰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PCR도 역시 이것처럼 외우셔야죠. PCR. 좌골하중 B. 전체 KL의 전체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같다고 하는 게 있죠. L과 E가 같네. 그러면 L도 날라가세요. L도 날라가세요. E도 날라가세요. 파이 제곱도 개수니까 날라갑니다. 요게 다 날라가요. 싹 없어지고 결국엔 뭐만 여러분들이 쓰면 되냐면 이거를 많이 안 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날릴 수 있는 걸 많이 날리는 게 실수할 확률을 확 낮추는 굉장히 좋은 또 수학의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꼭 하는 거죠. PCR 이 좌골하중은 K의 제곱분에 요거 I 하나만 남죠? I에 비례한다는 거. 이걸 기본으로 먼저 외워놓으시되 여기에서 뭐가 같고 뭐가 같고를 보고 날릴 거 날리고 얘를 빨리 얻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봅니다. 이 PCR 가죠. PCR 가부터 시작을 하면 얘는 원래 K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를 쓰지만 어차피 B라는 건 요것만 비율만 보면 되니까 요것만 봅니다. K값 1의 제곱이죠. 1의 제곱분의 i는 12분의 BH 3승. 여기서 중요한 거 12분의 BH 3승. A가 B고 4A가 H겠죠.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좌골하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설명드렸던 강축과 약축을 아시는지요? 강축과 약축 제가 설명할 때 뭘 했었냐면 IX는 강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B가 작고 H가 크죠. 왜냐하면 두 개가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두 개가 뭐가 큰지 잘 모르지만 얘 둘 다 A야. 둘 다 A인데 여기는 2고 여기는 4야. 그럼 얘가 한 배, 얘가 두 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확실하게 크다는 걸 안다는 건 12분의 BH 3승이고 IY는 12분의 HB의 3승. 여기서 물론 B와 H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 설명드렸죠. 이 강축, 이게 약축. 둘 중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 그러면 똑같은 하중이 주어졌을 때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당연히 약축이 무너지죠. 그 약축이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이 중요해. 좌골하중의 정의가 뭐예요? 좌골이 발생하는 최초의 하중, 가장 작은 하중.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2분의 2a 곱하기 4a 3승이 아니라 4a 곱하기 2a의 3승이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빠르게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별표 2개짜리라고요. 이걸 이해하느냐. 강축과 약축이 있는데 요거 이해하고 2a 곱하기 4a 3승 하면 다른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 나누기 PCR 나는 이제 요게 K값이 0.5죠. 그냥 암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날릴 거니까 전부 쓰세요.
0.5의 제곱 분의 12분의 요거는 간단하게 해놨죠. AA. 그러니까 A 곱하기 A 3승. 그냥 A 4승으로 가셔도 되죠.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A 곱하기 A 3승. 자,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또 날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위아래로 한꺼번에 쓰자고요. 1제곱분에는 이거 없으나 마나죠. 1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12분의 4A.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세요. 어차피 날릴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게 뭐 분의 뭐 분의 뭐.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아, 분수가 이게 짝대기 하나면 좋겠는데 진짜 분수가 어디냐를 잘 보셔야 돼요. 요 분수가 요게 어디 들어가느냐. 바로 K 바로 위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얘 큼직하게 그리셔야 돼. 얘를 이걸 그리느냐 이걸 그리느냐에 따라 또 완전히 또 계산이 틀려집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주황색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거는 분수로 만들어줘야죠. 여기가 1분의 0.5의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까운 건 가까운 것끼리 먼 건 먼 것끼리 가까운 게 분모로 들어가죠. 12 곱하기 0.5의 제곱이 분모로 들어오고 먼 거 AA의 3승이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날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12 같으니까 날리고요. AA 같으니까 날리고요. A 3승 다 통째로 같으니까 여기가 잘못됐죠. 여기 그냥 A가 아니라 2A죠. 2A의 3승이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 A만 날리라고 했죠. A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앞에 있는 게 4고요. 그대로 씁니다. 4 쓰고 괄호 안에 있는 게 A는 안 나가고 2의 3승이 그대로 있죠. 그냥 쓰세요. 2의 3승. 그리고 요거는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큰 괄호죠. 큰 분수죠. 큰 분수에 전체로 보면 분모예요. 분모에 분모가 있어요. 분모의 분모는 무조건 분자. 그래서 0.5의 제곱을 이거 다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0.5의 제곱이 0.5가 뭡니까? 0.5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4와 4분의 1이 통째로 날아가죠. 그냥 요것만 답이 요게 그냥 답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분의 2에 곱하기 4의 3승하면 8 안 나옵니다. 이거. 다른 값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좋은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난이도에 이거 알고 있습니까? 계산도 적당하니 계산기 없이 끝까지 실수 없이 다 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변별력 매우 좋죠. 이게 아마 9급에 나왔으면 아마 난이도 중상 정도로 갈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7급이잖아요. 7급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30초 내로 후다다닥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다고 그랬죠? 약축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거. 혹시라도 2월 26일 날 서울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서울시는 구조 역학이나 문제가 훨씬 수준이 7급의 문제하고 버금갈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강축 힘을 받는 이축 대칭 H형강 또는 디귿형강 컴팩트 단면 부재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 요거 기억나시는지요? MP는 FI 곱하기 ZX다. 1번 보기도 역시 제가 그대로 나왔던 거 설명드렸었는데. 자, 요거 사진 찍으신 분도 빨리빨리 찍으세요. 1번만 보시면 이거 아까 우리 휘목력 계산했던 그 길이하고 똑같은 거죠. 시그마 이퀄 Z분의 M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Z는 응력이기 때문에 응력 대신에 강도를 쓰는 거고 강제니까 대문자 FI는 소성 단면에서 Z 원래 ZX가 아니라 ZP죠. ZP로 쓰고 그리고 소성 모멘트는 MP로 쓰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모멘트죠. MP를 구하고 싶어요. MP는 요걸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I 곱하기 Z. 여긴 지금 X라고 돼 있으니까 X라고 할 텐데 원래는 P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며 이걸 서로 시그마하고 응력하고 F하고 서로 같으니까 여기 되고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지금 말로 한 겁니다.
소성 힘 모멘트는 항복 강도에다가 수평 단면 개수를 곱한 거다. 정확하게 맞죠. 이것도 기출문제 2번도 나왔었고요. 4번 보시면 보의 비지지 길이 LB가 탄성관계 비지지 길이 LR보다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비지지가 너무 없어. 제가 그 지지 횡지지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처음에 5개 했다가 굉장히 간격 좁았다가 3개로 줄였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 엄청나게 긴 거야. 엄청나게 기니까 이게 엄청난 횡자골이 왕창 일어나는데 부재 단면이 항복 상태에 도달한 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느 단면에도 항복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횡자골이 먼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라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맞는 거를 공부하는 것과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뭐가 틀린 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적으시고 X를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외우신 분은 이거 와 쪽지 깨시네 이런 말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쪽지 깨라 쪽지 깨가 아니라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고 선정위원 적어도 한 4-5번 들어가면 이게 다 느낌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내겠다가. 어쨌든 그게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9번 갑니다. 다음은 조적식 구조 설계 일반사항에서 재하 실험을 설명한 거다. 요것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설계 활화 중에 몇 배, 고정 하중에 몇 배, 그리고 몇 시간. 요 시간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는 1시간이다. 그런데 이게 하중이 여기 설계 하중에 지금 2배, 고정 하중에 0.5배. 근데 이게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 라는 거 꼭 설명드렸죠. 정답 4번. 이것도 역시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PPT까지 만들어서 설명까지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10번 갑니다. 자 10번은 내용 없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극상. 그냥 구조 기준에서 문제를 낸 거죠.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에서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2번에 보시면 지하 구조와 지상 구조 따로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하 구조물 높이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하지 않는 거. 요게 틀린 2번이 정답. 이거는 아마도 대부분의 교재에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워낙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11번 갑니다. 11번도 난이도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 기준에서 건축구조물 등의 부지에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모멘트 값, 안전율을 고려한 안정 모멘트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안전 모멘트가 원래 몇 배예요? 원래 저항 모멘트에 2배죠, 2배. 전도는 2배, 활동은 1.5배, 허용 지지력 1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 3번 옹벽이 수평 방향으로 긴 경우. 자, 깁니다. 제가 어떤 걸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었냐면 한강다리를 설명을 드렸죠. 한강다리가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한강다리 폭이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1km라고 그랬죠. 1000m입니다. 근데 콘크리트를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이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이나 일본하고 버금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로 만들 수 있는 상판이 100m가 한계예요. 그래서 한강다리가 10조각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조각 나눠지는 게 뭐냐? 바로 신축이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덜컹 하는 거. 거기가 원래 사이가 띄워져 있습니다. 한 30cm 정도. 그 30cm 또 띄워져 있는 게 바로 익스펜션 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할 수 있다도 아니라 설치해야만 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왜냐하면 당연히 100m짜리 10개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1kg짜리 하나가 훨씬 좋죠. 만들 수가 없다고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00m만 해도 그거 의리의리한 거죠. 보통 일반 동남아시아 못 사는 국가에서는 거의 20m, 30m도 간신히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m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잖아요. 긴 경우에는 익스펜션 조인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 12번 갑니다. 12번 난이도 하죠. 이게 원래 9급의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 9급의 전형적인 9급 문제예요. 9급의 문제 나왔으면 이거 아주 좋은 변별력 높은 난이도 중입니다. 하지만 난이도 버젓이 4예요. 왜냐하면 국가직 7급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그냥 껌이죠, 껌.
콘크리트 벽제 설계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만든 벽체 최소 철근비 갑니다. 0.00, 12, 20, 15, 25 이 네 개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대로 물었던 거 그대로 제가 샘플로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냈는데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설계는 항복 강도 400 이상. 오호 위쪽이죠. 400 이상이니까. D19 이상. 오 400 이상 D16 이하잖아요. 그게 위에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밑으로 내려오세요 했던 거. 1220, 1525 중에 1525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에서 뭘 물어봐요? 수직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밑에 거니까 0.0015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난이도 하죠. 이건 무조건 난이도 합니다. 이런 거는 바로 보자마자 0.1초 내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 안 납니까? 제가 그대로 수업 시간에 샘플 드렸잖아요. 이게 요거는 예를 들어서 350이고 D16짜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6은 맞는데 얘가 안 맞잖아.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는지.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상으로서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 400 이상이기도 해야 되고 D16 이하이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용접 철망은 16mm 이하는 400MPa 이런 항복 강도 규정 없다고 그랬죠. 그냥 용접 철망 몇 mm짜리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요건 밑에 새로 생긴 규정이죠. 요 바뀐 거. 그래서 항상 바뀐 규정 무조건 바뀐 규정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다 했던 내용. 4번 같은 경우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벽 두께 3배 3T 450 슬래브도 3T 450 똑같습니다. 핵시총 보시면 이거 똑같은 문장이 한 6, 7번 나옵니다. 13번 갑니다. 역시 난이도 하. 기출 나왔던 거 그대로죠. 콘크리트 구조 철근 상세 설계 기준에서 압축 부재의 횡철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나선 철근 정착. 나선 철근 끝에서 추가로 1.0회전이 아니라 1.5회전.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을 꼭 말씀드렸죠.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순간격 25 이상 75 이하. 그래서 딱 범위가 있어요. 25mm 이상만 가는 게 아니라 75mm까지 한계가 있다는 거. 나머지 두 개도 다 있었죠. 제가 어저께 설명하고 이거였었죠. 이거 35 이상 D13 32 이하 D10 그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쨌든 정답은 2번. 바로 난이도 하였고요. 이것도 역시 난이도 하죠. 역시 기출문제. 정착 및 이음 설계 기준에서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장 300, 압축 200.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3번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길다 하더라도 핵심이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3개 철근, 다발 철근 20, 4개 철근 33인데 틀렸죠. 그래서 얘가 답이라고요. 3개 20%, 4개 33% 이렇게만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난이도 하.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쉽습니다. 다 쉬운 그냥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왔던 내용. 15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난이도 하. 이거는 제가 볼 때 7급의 문제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9급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림과 같이 하중에 작용하는 캔틸레버의 고정단에 작용하는 휙 모멘트의 절대값. 와, 이거는 진짜 눈을 의심했어. 절대 7급에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을 텐데. 이거 뭔 함정이 있지? 아무리 봐도 끝끝내 함정이 없는 선정위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낸 거더라고요. 자, 요거는요. 그냥 제 FM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A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FM 풀이가 시그마 MA 이퀄 제로. 자, A에서는 물론 수직력도 있고 수직발력, 수평발력, 모멘트도 있겠죠. 위쪽에서 누르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가정하자고요. 시계 방향으로 가정하고 MA 그대로 갑니다. 모든 발력은 플러스로 가정하고 트러스도 부재력, 모든 부재력은 인장력으로 플러스로 가정하고 시작하는 게 역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 A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멘트 합은 제로. 자, MA가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에다가 얘는요 반시계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그리고 20km는요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빙빙빙 돌리고 있는 게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 20 곱하기 길이는요 6 더하기 4 해서 10m가 되겠죠. 자, 20 곱하기 10 200이죠. 200 빼기 10 190. 근데 그 190이 플러스 190인데 얘가 이퀄 제로니까 그 플러스 19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MA는 마이너스 190
킬로뉴턴 메타가 되는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냥 값이 아니라 절대값을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날려주세요. 정답은 2번. 근데 이거는 내가 보면서 아니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니 국가직 13급 문제인가? 이상하다. 그런 거 없는데 7급인데 분명히 이렇게 쉬운 게 나올 리가 없는데 뭔가 함정이 있겠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거는 좀 너무 심하구나. 정말 아예 손도 못 대게 내는 문제가 있듯이 정말 손은커녕 그냥 눈으로만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드렸지만 저는 어떻게 푸느냐면 진짜 함정이 없어? 그거 잠깐 한 3초 동안 고민하고 그냥 이거 20 곱하기 10, 200 빼기 10, 190 답이네? 끝! 함정이 있어 없어? 그것만 잠깐 고민하지. 이거 쓸 시간이 왜 필요해요? 그냥이지 그냥. 근데 어쨌든 혹시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다 적어놨습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16번 난이도 상되겠습니다. 역시 교재에 없는 부분도 나오는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볼트 접합 시 볼트 구멍의 지압 강도와 블록 전단 파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기 때문에 또 지문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1번 표준 구멍을 받는 볼트 구멍의 지압 강도는 사용하 중 상태에서 볼트 구멍의 변형이 설계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와 무지하게 어려운 1번 전혀 본 적이 없는데 1번이 정답. 사용하 중 상태라는 건 강도 한계 상태가 아닌 거죠.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있더라도 아주 지엽적인 거.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거는 결국에는 2, 3, 4인데 2, 3, 4가 뭐가 틀렸는지. 총 단면의 인장 파단, 순 단면의 전달 항복. 이게 뭐냐면 총 단면의 인장 파단이 아니라 총 단면의 항복. 그리고 유효순 단면의 파단. 그거를 짬뽕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 아닙니다. 지금 원래는 뭐냐면 이걸 한 거죠. 이거 블록 전단 파단. 그림 기억나시는지요? 블록으로 이렇게 뜯겨 나가는 거. 뜯겨 나갈 때 왜 구멍이 뽕뽕뽕뽕 돼 있었잖아요. 인장 영역이 커요? 전단 영역이 커요? 큰 게 무조건 파단. 즉 요게 인장 파단 전단 항복. 그러면 파단이 인장이니까 인장 영역이 엄청 길구나. 엄청 큰 거죠. 큰 게 무조건 파단이라고 그랬죠. 인장 파단 전단 항복. 이쪽은요. 전단 항목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단 파단이죠. 전단 파단 인장 항복. 여기서는 전단 영역이 더 길 경우에 긴 게 무조건 파단. 그 파단과 항복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그걸로 블록 전단 파단 설계를 강도를 선정한다. 2번은 배운 내용입니다. 3, 4번 전혀 또 안 배웠죠. 한계상태 설계법에서 블록 전단 파단 설계 강도 산정 시 강도 감소 계수. 우리 철골구조에서 잘 모르면 뭘로 찍으라고요? 0.75. 0.75입니다. 0.75. 잘 모르면 0.75. 85%는 0.75예요. 다. 4번. 인장 저항 강도. 이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 완전 지엽적인 내용. UBS가 0.5냐? 1.0이냐? 서로 바뀌었습니다. 인장 능력이 일정한 경우 1. 일정하지 않은 경우 0.5. 두 개를 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배우는 거고 3번은 충분히 찍을 수 있었던 거고 대신에 1번, 4번은 전혀 모르는 내용.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17번 갑니다. 17번은 기출로 나왔던 내용이죠. 건축구조 기준에서 구조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에 보시면 골조 해석은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비슷하게도 오답도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비선형 해석이 아니라 탄성 해석을 원칙이죠. 자, 원래 이걸 필기를 해드리면 탄성 해석이 기본이고 그런데 이제 비탄성 해석이 있는 거죠. 얘네 둘이 서로 라이벌인데 비탄성 해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성 해석하고 비슷한 영역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이 원칙이 탄성 해석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다가 플러스 비선형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선형 해석과 비탄성 해석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비선형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는 소리고 비탄성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고 힘을 줬다가 변형이 쭉 일어났다가 다시 힘을 빼면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 탄성, 돌아오지 않는 거 비탄성. 그러니까 얘와 얘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조 기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탄성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선형 해석은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문구는 골조 해석은 탄성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거기에 비선형 해석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선형 해석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요거 기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18번 갑니다. 이것도 난이도 거의 상에 가까운 전혀 없는 내용이죠. 요거 2번, 4번 정도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상으로 했는데 막과 케이블 구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이 상당히 1번이 틀린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최대 내부압이 아니라 최소입니다. 최소. 여기가 정상적인 기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맞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최대 내부압이 아니라 최소 정상적인 기후니까 자 정상적인 기후라면 기본적으로 봄이나 가을이죠. 마일드한 상황. 여름은 무지하게 더워요. 겨울은 무지하게 추워요. 이렇게 극한적인 경우는 정상적인 기후라고 얘기를 안 하죠. 대신에 정상적인 기후일 때 봄, 가을일 때의 최소 내부압 그 공기 막 구조의 내부압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게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를 할 때 최소.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인데 뭐 배우지 않은 내용이니까 거의 힘들죠. 그러나 2번 막구조 해석에서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해야 된다. 막구조는 천막이니까 당연히 얘가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갈지는 전혀 모르니까 당연히 직선이 아닌 비선형 고려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구조는 원칙적으로 인장능에만 저항하는 선형 탄성 부재를 가정한다. 이거 가장 쉬운 지방직 고급에서도 계속 나왔었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2번, 4번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3번도 역시 교재에는 있지만 배우지 않은 거죠. 유한요소법, 동적이한법, 내력밀도법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맞죠. 대신에 이게 최소 내부압. 역시 이거는 거의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찍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 어려운 문제. 자,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 소요 강도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에 보시면 건축 구조 기준 설계하 중에서 지진하중 2. 자, 지진하중 우리가 지진하중 말고 우리 윈드로드 그 풍하중일 경우 0.65 아니면 1.3이었었죠. 그러면 지진하중은 1.0이죠. 강도 한계 상태입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그러나 여기서 지진하중 2에 대해서 사용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1.0 사용하지 않습니다. 1.4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깊숙한 내용이죠. 역시 강의하지 않았던 3번이 틀린 정답. 나머지는 어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굉장히 지엽적인 거죠. 적작부 설계 하중에서 1.1을 적용하는 거. 어쨌든 3번, 4번 이 보기가 전체가 다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20번 갑니다. 20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서부터는 뒤에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서 내화력이 의심스러운 기존 콘크리트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 무슨 얘기냐면 제목이 뭔가 의심스럽대요. 이 내화력이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지금 이 건물 정도는 아니고 우리 이관이 좀 더 오래됐죠. 우리 이관이 다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 좀 심하고 이관은 아니고 하여튼 지어진 지 한 70년 됐어. 진짜 다 쓰러져 갈 것 같아. 내화력이 의심스러운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1번 구조 해석, 강도, 하중의 계산에서 사용하는 구조물의 재원, 부재 치수 등 치수의 평가 입력값은 설계값을 사용하느냐? 요거는 이제 전혀 없는 내용이지만 설계값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가급적 측정한 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측정한 값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설계값이 아니라. 2번 건물에서 부재의 안전성을 재하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평가할 경우 기둥, 벽체 등과 같은 압축 부재 안전성 검토에만 적용을 한다. 기둥, 벽체에 대한 압축 부재. 자, 이거는 7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냥 외우는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강도 감속에서 철근 콘크리트에서 인장집의 단면 0.85 보통 휨 부재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기둥 같은 압축 부재는 0.70, 0.65 즉 강도 감속 해소가 더 낫다는 건 더 중요한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직 부재가 더 중요해. 그런데 부재의 안정성을 재하시험 결과에 근거해 직접 평가할 경우에는 이렇게 압축 부재나 이런 게 아니라 보나 슬래브 등과 같은 휨 부재 이런 데만 안전성 검토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내화력이 의심스러워. 내화력이 의심스럽다는 건 뭔가 불안해. 불안한데 이거를 기둥 벽체 같은 압축 부재, 굉장히 중요한 부재에 이거를 안전성 검토를 한다고요? 못 합니다. 거기는 못 하고 조금이라도 릴라이블한 그 좀 믿을 만한 보나 슬래브의 휨 부재, 즉 인장 지배 단면이 일 것 같은 0.85가 적용될 것 같은 데에만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어요. 3번 안정성 평가를 위한 강도 감소계수 항목에서 전단 및 비틀림 강도 감소계수 이 0.85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철근 콘크리트 할 때는 전단 및 비틀림 뭐예요? 0.75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니까 내화력이 의심스러워. 0.75에서 0.80으로 더 올려서 놓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정답. 4번은 요거 기출문제를 한번 나왔었죠. 4번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할 때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계수 요거는 10% 감소가 아니라 5%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4번 하나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1번도 역시 교재에 있긴 있는데 완전 지엽적인 내용.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압축력을 받는 합성 기둥의 하중 전달에 관한 설명. 하중 전달을 살짝 설명은 드렸었는데 하중 전달 1번은 아마 있었죠.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렸었죠. 강제와 콘크리트 간의 길이 방향 전단력. 전단력이 기둥이 있을 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른다고 그랬죠. 기둥을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길이 방향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바로 하중 전달의 기본. 1번만 알 수 있고 종류 있어요. 0.4 있어요. 4번에 보시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힘 전달 기구 중 가장 작은 공칭 강도를 쓰는 게 왠지 맞을 것 같지만 틀립니다. 예외예요. 예외. 큰 공칭 강도를 씁니다. 사용하며 힘 전달 기구를 중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요거 큰, 요거 없다가 맞아요. 역시 교재에는 있지만 너무 지엽적인 내용. 그래서 정답은 4번. 22번 갑니다. 22번은 교재에 설명이 있었죠. 기출도 한번 나왔었고요. 구조형 묵은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출엔 여기 나왔었죠. 기둥에는 구조형 묵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다. 다음 중 묵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해서 기둥이 정답이었죠. 근데 이거는 있고 요 2번도 그대로 있죠. 3번 말뚝 위에 기초판에는 구조형 묵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뚝이 있고 말뚝이 일종의 기초판은 널찍하고 말뚝은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송곳으로 뚫는 일종의 기초판에 뚫림 전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뚫림 전단에 대해서 버틸려면 철근을 열심히 배근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 묵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 사용 금지. 기초판과 기둥은 절대 묵은 콘크리트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나 뒤쪽에 있는 이 콘크리트 기초판의 두께는 200mm 이상. 이건 맞죠. 뒤에 있는 건 맞지만 이것도 이 실제 두께보다 50mm 작은 값 사용하는 거. 이것도 그대로 있었죠. 4번도. 자, 23번 역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역시 이것도 이거는 별표 하나 갑니다. 구급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마도 9급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지만 7급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은 인장 지배를 받는 단철근 직사각형 보죠. 단철근 바로 단근이죠. 인장철근만 있다는 거죠. 등가 직사각형 압축응력 블록을 사용해 해석할 경우 공칭 힘 강도 MN으로 가장 가까운 값을 골라주세요. 자, MN을 먼저 구하기 위한 식이 MN은 C를 써도 되고 T를 써도 되지만 항상 T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T 곱하기 D-2분의 A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T는 쉬워요. T는 AS 곱하기 FY죠. AS, FY 다 주어져 있을 겁니다. D도 주어져 있죠? A만 따로 구하면 되죠. A는 등가 응력 블록 0.85 FCK 곱하기 B분의 여기 AS, FY 분자인 ASFI는 바로 T고요. 얘가 분자가 T고 요 A까지 다 해서 0.85 FCK AB를 다 곱하면 얘가 C죠. C하고 T가 같다는 공식에서 A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분모로 뺀 거예요. 그게 바로
등가 응력 블록의 깊이 A를 구하는 공식이죠. 기사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7급에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A부터 먼저 구하죠. A는 이 전형적으로 우리 토목 설계에서도 토목과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0.85 FCK가 이런 FCK 원래 없어요. 20짜리 없습니다. 15, 18, 21, 20 다 3의 등차 수열로 쭉 올라가죠.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라고 20을 주어진 거예요. 20. 그리고 B는요 200으로 주어져 있죠. AS는요 850으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FI 400으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자, 전부 메가파스칼이 있으니까 무조건 뉴턴과 밀리미터로 통일합니다. 다 밀리미터죠. 자, 요거 이제 실제로 계산해야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날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00하고 400 날려서 2로 2배로 끝났죠? 근데 2하고 20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러면 날려서 여기 10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10이 있으면 얘네들을 곱하면 이거 8.5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8.5분의 850. 아하, 이제 뭐 보이지 않습니까? 8호 싹 날리고 여기다가 100만 곱하면 되지 않아요? 요거 하나 둘 하면 딱 150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 아하, 뭔가 잘 되고 있죠. A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했는데 100mm 깔끔하게 나오는 거가 뭔가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느낌. 자, MN 갑니다. MN은 AS FY 곱하기 D-2분의 A이므로 AS 850 FY 400 D는요 지금 아예 친절하게 D라고 주어졌죠. 원래 한 번 더 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 높이가 예를 들어서 4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D는 전체에서 50을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데 그냥 친절하게 400으로 주어졌어요. 즉 400 빼기 2분의 100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다 메가파스칼로 다 주어졌기 때문에 뉴턴과 밀리미터로 다 통일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요구하는 단위가 뉴턴 미리가 아니네. 킬로뉴턴 메타네. 그럼 여기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뉴턴을 킬로뉴턴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를 메타로 10의 마이너스 3승. 두 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계산을 합니다. 얘는 400 빼기 50이니까 350이죠. 350.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10의 마이너스 6승이 있으니까 좀 0이 많은 거 다 걸리적거리는 거 다 치우자. 하나, 둘, 셋, 네 개 싹 치웁시다. 그러면 얘 4개 지워졌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나머지는 85 곱하기 4 곱하기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100으로 나누면 돼. 4 곱하기 35 여기서부터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만큼이나 줄여놨으니까 4 곱하기 35 140일 겁니다. 그래서 14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토목도 응용력과 너무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유효 숫자만 봅니다. 유효 숫자. 앞에 있는 숫자만 비슷하게 봐. 뒤에 있는 공이나 공은 안 보고 그냥 85 곱하기 14를 해버려요. 그냥 이거를 85 곱하기 14 그러면 5, 4, 20 8, 5, 32니까 34, 5, 8 이렇게 되죠. 1, 1, 9 언저리 나와요. 119 찾으면 돼요. 근데 119는 없고 가장 가까운 값이라고 했으니까 120이 정답이 되는 거죠. 뒤에 알아서 유효 숫자는 알아서 맞춰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고. 됐죠?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전형적인 7급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별표 2개를 안 한 게 9급에서 이거 나오면 아마 너도라도 다 찍을 것 같아서 하나입니다. 대신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내용. 자, 24번도 갑니다. 24번도 전형적인 이거야말로 별표 2개. 이건 뭐 9급에서 나와도 손색이 없죠. 9급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린 가와 나의 주어진 조건에서 두 보가 최대 처짐이 같다고 했을 때, 자, 최대 처짐이 같습니다. 최대 처짐이 같아요. 또 뭐가 같습니까? 탄성계수도 같아요. 아하,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처짐이니까 델타가 같고 탄성계수는 2가 같다는 거죠. 원래 다른 말로 탄성계수가 같다,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주어지신 거고, 두 부재의 재질이 같다, 같은 재료다 해도 탄성계수가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제가 열심히 역학할 때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 단순부의 등분파 중 델타 우리 가니까 델타 가라고 갈까요? 우리 좋습니다. 델타 가는 384 2i분의 5 오메가 WL 4승. 자, 이거고 델타 나는요. 캔틸레버의 등분파 중이니까 8 2i분의 WL 4승이 되겠죠.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순보의 집중하중, 등분파중, 캔틸레버의 집중하중, 등분파중 적어도 4개 플러스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거는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 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같다고 한 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2가 같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델타 가부터 먼저 씁니다. 자, 384 i가 i 값에 요 a를 써야죠. a. 그러니까 가니까 i나 이게 가나로 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냥 가로 하자고요. o w a l la죠. 여기는 la로 돼 있으니까 la의 4승. 얘는 8 2가 나죠. 그리고 w b LA 여기가 LB를 써야 되는데 0.5 LA죠. 그래서 여기가 0.5 LA의 4승. 자, 요 I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제 요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두 개를 이쪽에다 쓸게요. I 값을 같이 384에 I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요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2B하고 2H를 두는데 지금 B하고 H가 어떤 게 더 크다 작다 이런 얘기가 없죠. 결정적으로 좌굴하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있는 그대로 계산합니다. 있는 그대로. 좌굴하중일 때만 약축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좌굴하중이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래서 12분의 2B 그리고 2H의 3승 분의 요거죠. 5WA LA의 4승. 얘와 오른쪽 거 이제 이거죠. 8 곱하기 요 아니는요. 12분의 BH 3승. 그대로 쓰면 되죠. 12분의 BH 3승. 그리고 요거 WB 곱하기 0.5 LA의 4승. 자, 얘를 서로 역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난리라는 소리죠. 후다닥 날려야죠. 비슷한 거 같은 거. 자, 12 똑같으니까 날리고요. B 하나 날리고 H도 역시 H만 날리고요. 3은 그대로 두고요. 대신에 얘는 통째로 다 날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LA가 똑같이 있죠. LA만 정확하게 날리면 됩니다. 그리고 LA는 여기에 4승이니까 통째로 다 날리는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얘가 384 요게 2의 3승 보이시는지요? 2의 3승. 2의 3승이 몇이죠? 8이죠. 아니죠. 여기 2가 앞에 하나 더 있죠. 2 곱하기 2의 3승. 그래서 2의 4승 16. 그리고 여기가 5WA 이퀄. 여기 밑에 분모는 싹 날라갔습니다. 8밖에 없어요. 분자가 WB에다가 0.5의 4승.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0.5의 4승 할 때 0.5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4승 16분의 1이죠. 분자에 16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 16이 분모로 내려옵니다. 16분의 1 이렇게 쓰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역시 또 같은 거 날리죠. 16이니까 같으니까 날리고 이제 눈에 보입니다. 자, 근데 384도 역시 나눠져요. 384와 8이 약분이 됩니다. 84 30이니까 40 64니까 88이 64 48로 약분이 돼요. 즉 48분의 5 WA 이퀄 WB 그게 답이 있으면 좋은데 왼쪽이 WA네. 그러면 이거를 WA만 남겨놓고 나머지 48분의 5를 이쪽으로 넘겨야죠. WA는 5분의 48 WB가 되죠.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대신에 처음에 스타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만 알면 아마 지금 이 계산을 좀 많이 해갖고 야 이걸 도대체 1분 내에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막 하시는데 익숙하면 금방 갑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건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이거 문제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그렇지 그거 2개 외워서 갔다고 푸는 거구나. 뭐 이 하나 날라가겠지. 나머지는 비율 날리는 거 요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솔직히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냥 이거 수학이 아니라 산수잖아요. 산수. 이건 누가 그냥 이거 못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대신에 실수하는 사람이 꼭 나오죠. 그 실수를 안 하고 깔끔하게 끝까지 답을 낼 수 있느냐. 이거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아무리 수학의 천재도 왕도 없습니다.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9급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나왔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24번 문제였었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진짜 문제가 많게 많군요. 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요거는 난이도 중짜리인데요. 이게 필러가 원래 채우는 거하고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내셨는데 정확하게 구조 기준에 나와 있는 명칭의 정의가 지연면 사이의 두께 차이 공간을 메우기 위한 거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없어요. 이거 구조 기준에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 필러는 교재에 있죠. 두께 요소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는 플레이트. 거의 똑같은 얘기죠. 이 문제 너무너무 잘 낸 거예요. 정말 난이도 어떻게 보면 중이라기보다 중상이죠. 근데 왜 제가 중이라고 했느냐? 1번 다이아프램 이거 그대로 나왔었죠? 전단 강성과 전단 강도 이거 기출문제로도 나왔고요. 밀스케일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엔드탭 그대로 있었죠. 1, 2, 3번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찍을 수 있었겠다라고 해서 난이도 중으로 표시했죠. 자, 9까지 7급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은요. 난이도 중상이 2문제. 난이도 완전히 틀리라고 내는 상 아예 교재에도 없는 내용 6개. 8문제 정도가 25문제 중에 8문제가 거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찍었던 내용 문제.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계산 문제가 6문제. 6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굉장히 길고 또 하나는 정답이 없어. 아마 정답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에 내가 이거 풀고야 만다 하다가 결국에 꼬꾸라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학의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이게 수학이 요령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넘겨야 돼. 한 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표시하고 무조건 넘어가야 돼. 이게 뭐 30초 내로 풀었건 1분 내에 풀었건 무조건 넘어가야 돼. 이거 쉬운 건데 야 이거 안 돼 안 돼. 정답 없음이라고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시간 들이면 그냥 꽈락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이상으로 2021년 국가직 7급 건축 구조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